김건희가 요즘에 좀 나왔잖아요. 재판 계속 나왔었는데 요거까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었나 봐요. 줄리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옥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원래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김건희 저격수. 이제 꼭 저격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제 이미 깜빵 가신 분, 여기서 나올 일 없는데 그래도 또 한마디 또 제가 입이 근지럽기 때문에 한마디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300만 원쯤은 돈이 아닌 거죠. 우리 김건희 씨 감옥에서요 빵테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1억 넘게 받지 않았나요? 1억 넘게 받았고 남편은 이제 13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이 받은 그 영치금도 김건희한테 간 거 아니냐. 아,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다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이런 사람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김건희 씨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돈이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 정도는 이제 껌값이다라고 보여지고 김건희가 약간 경기하는 단어가 줄리입니다. 줄리죠. 네. 왜 경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안혜욱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도 김건희는 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정에서도 어떠한 타협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나온 김건희에게 야, 너 줄리 받잖아! 라고 오히려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기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감옥에서 못 나올 김건희가 거기 가서 또 망신 당하면 또 언론에 보도되고 노출되고 지난번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니 안 마주쳤니 가지고도 뭐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됐잖아요. 이제는 또 줄리, 자기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그 줄리 이야기를 굳이 또 재판에 가서까지 듣기는 싫었을 거다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재판부가 일단 다음 달 20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게 되면 최대 500만 원 또 과태료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지금 한번 좀 짚고 가야 되느냐면 뭐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보니 과태료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럼 줄리라는 문제가 최초에 제기됐을 때 온 나라가 나서가지고 그때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부터 해가 줄리 제기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제 줄리가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중간에 취재를 하면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만난 것은 재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초혼 당시에 그러면 그 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의 일면을 보면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명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명을. 그 굉장히 가족들이 의심을 했을 거면 정상적인 혼인관계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이게 이었는데 줄리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줄리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을 제3자 고발을 통해서 절단을 내려고 용산에서 다 나섰던 거죠. 그러면 듣고 지나치고 홀리면 왜 과거에 그런 데서 일을 하면 뭐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게 아닌데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영웅과 아닌 무엇이 나오면 실제로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계속 공격을 해댔던 것. 이제는 실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줄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김건희가 직접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아마 줄리와 관련돼서는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 무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분은 가족 중에서도 일부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거짓된 정말로 망상적 수준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 앞에서 김건희가 보여주는 모습은 회피밖에 없구나. 나오는 순간 줄리가 확정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간의 관심은 다른 어떤 키워드에도 꽂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이 키워드에 꽂히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변호인이 먼저 스스로 불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보석신문 할 때 풀어달라는 논거의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내적인 그런 문자가 나갔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불륜이라고 하는 순간 그럼 불륜이면은 풀어줘야 되나요? 그게 문자가 공개되면요. 그게 무슨 논리인지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자기 의뢰인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슈가 이쪽으로 쏠려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보석을 요청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건강. 그러니까
밤에 구치소에서 자꾸 혼잣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얼중얼거린대잖아요. 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나는 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원래 대통령실 있을 때도 혼자 중얼중얼하고 그런 분 아니셨어요? 아니 이거 독방 아니에요? 근데 독방인데 중얼거리는 거. 어. 그 이제 교도관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교도관들이 네, 왜냐면 혼자 놔두진 않아요. 밤에 뭐가 웅얼웅얼거리면 어디야? 그 그리고 이제 옛날에도 가본 거네. 옛날에 어. 초창기에도 혼자 독방에 있으면서 오밤중에 난리를 쳐가지고 어허. 교도관 7명이 쫓아가서 그 얘기 그때 하셨죠. 아무튼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말하거나 취침 와중에도 알 수 없는 얘기를 중얼거리는 등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취침 중- 정신적으로 좀 약간 심신미약이다. 근데 정신 뭐 그런 걸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겠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얼거렸어라고 변호인한테 알려주니까 변호인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도관을 그렇죠. 접촉하고 그러니까 나 중얼거려 밤에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추정돼요. 나 목류병 있어. 나 밤에 근데 아무도 본 중얼거리니까 사람은 좀 얘기 없어. 좀 해줘. 예. 이야기잖아. 아니 그리고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잠꼬대잖아요. 나도 해. 뭐라고요 주로? 나 잠꼬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렸을 장기대 때는. 본인이 무슨 저는 모르죠. 그렇죠. 남편분이 뭐라 그래요? 나 어렸을 때 했어요. 엄마가 들 때. 어머니.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한테 자다가 많이 혼났나 봐. 나 항상 혼났어.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이 속에 화가 많은구나. 나 항상 화가 많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병이 없어졌죠. 병이 뭐 병이 아직 뭐 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열받으면. 아무튼 지금 김건희 씨는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면서 보석을 호소했는데, 그러니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보석의 사유라고 변호인들은 썼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왜 그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강자라는 사람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공개되고 나서 뭐 구토하고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그것에 분명히 긁히긴 긁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세강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2명. 추 가로 2명. 아니 그 아까 저희 제작진한테 들으니까 우리 노영애 변호사는 그 내용을 본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던데. 내용을 제가 들었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나 이럴 때 미쳐버리겠어. 좀. 굉장히 궁금하네.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이 불륜 의혹이라는 게 나올 정도의.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사적인 의미에서의 부적절한 주고받음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그런 주고받음이 세강자하고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SBS가 이게 처음에 단독 보도했을 때 밀접. 개인적으로 밀접한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순화시킨 거죠. 그 밀접한.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남녀간의 어떤 상렬지사 느낌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심하시는 걸 보니까 야, 더 신뢰. 오랜만에 법조인다운 태도를 보이시는데. 간만에 뭐 이런 느낌은. 자, 좋아요. 그러면 의견서를 이렇게 쓴 것이 본인의 이제 보석 요구하는 것에 도움은 되나요? 아니 근데 이런 종류는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으면서 그거를 의견서에 쓸 정도면서 니네가 나를 그래 불륜 프레임으로 몰아가지고 망신 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래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미쳐갈 지경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하. 하면서 바깥에 나가면 내가 그 사람하고 뭔가 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니까 증거인멸하겠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오히려 조작이나 이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지는 오히려 그 사람 거죠. 입을 막아버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유경옥하고 그렇죠. 이제 정지원 행정관이 계속 지난번에 출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출근도 하고 8월 10월까지 계속해서 이 접견도 이제 와서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뭐 또 들은 얘기지만 들은 얘기야 뭐 내 말은 다 믿지 마시고 그 건진법사가 처음에는 이제 그 김건희 측에 맞춰가지고 뭐 안 좋네 좋네 막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말을 바꿨잖아요. 그날 그 유경옥하고 정지현도 나오기로 했었대요 증인신문으로. 예. 들은 그 전까지는 건진법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냥 부인해줄 것으로 서로 자기네끼리 말을 맞춰가지고 이제 계획을 짜서 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건진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건진이 배신하고 해서 말을 딱 해버리고 그 물건을 가져다 준 사람이 뭐 유경옥이네 누구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나와가지고 증언하면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잖아. 당연히. 그걸 물어보겠잖아. 근데 그 말을 자기가 선서까지 해가지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날 안 못 나온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연락도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건희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특검이 그렇지.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게 그런 상태인데 김건희를 풀어준다? 그럼 김건희 씨는 이준수도 만나겠지만 유경욱이랑 정지원하고는 맨날 얘기하면서 그렇죠. 서로 간에 말을 또 맞출 텐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뭐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김건희 씨 측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걸 양보하는 것처럼 뭐 주거지도 제한해도 좋고 휴대전화도 안 쓰겠다. 네. 심지어 뭐 전자 발찌, 그러니까 전자장비 부착까지도 받아들이겠다 등등을 얘기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뭐 증거인멸을 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매우 높죠. 그렇죠. 그냥 구치소에 그대로 있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뭐 본인의 이런 말들이 이만큼이라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변호사도 변호 전략이 없고 할 말이 없고 지금 이상하게 변호 전략이 김건희한테 가고 있어요. 끌려다니는 거지. 끌려다니고 보면, 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호사라면 이런 게 절대 안 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는데 진짜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포커스를 이상한 데 맞추게 돼요. 아하. 실제 뭐 특검이 그랬거나 말았거나 간에 그러니까요. 오로지 한 군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 그렇죠. 김건희가 생각하는 전략 불상 모드로 가겠다. 그렇지. 요 흐름으로 그냥 예.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이 수사 방향이라든가 여론을 대하는 태도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검이 본질이라든가 핵심을 못 찌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 거의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저기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국민의힘 해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유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정당의 공천에 사인이 개입했다. 그리고 정당 지도부가 그것을 용인했다. 이러면 헌법 8조 2항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십성인 이슈를 가지고 그 동력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뉴스가 등장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또 정보를 얻게 되고 관심 사항들이 생기고 이게 또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불륜이란 단어를 변호인단에서 쓰면서 이제는 뭐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 그 수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조심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본질과 다른 이야기로 번져나갈까 봐. 우리는 불륜이란 말 쓴 적이 없죠. 조심했었는데 그 변호인단에서 이 표현을 등장시키면서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전략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노영희 변호사가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